성조실의 267권 성종 23년 7월 18일 병술 두번째 기사 1492년 명홍치 5년 사헌부장령 양희지가 와서 아뢰기를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무이므로 관계된 바가 매우 중합니다. 만약 어질지 못하게 되면 비록 1, 2개월 사이라고 하더라도 백성은 그 패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세번은 본래 경력이 없는 자인데 부장으로 개만이 되었다고 하여 수령에 제수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구실거리가 될 것입니다. 참그대 경직을 시험하게 하소서. 권중계, 김임은 비록 장수의 선발에 끼지 아니하였으나 무죄가 있어 변장에 임명할 만합니다. 그와 같은 무리는 비록 현재 수령의 의로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환차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새로 제수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조에서 전지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반드시 내지에 차정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참가대 출국토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8일 병술 세번째 기사 시강원 보덕 송질 등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신등이 삼가 전지를 보건대 문묘에 새로 제사 지낼 적에 세자는 참여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신등이 삼가 보건대 그일 모화관에서 습진을 하거나 무신이 섭사를 하거나 무과 전시가 있어 다 세자로 하여금 수가하게 하였었는데 더구나 국학에서 성대한 예를 몸소 거행하시니 세자께서 진실로 마땅히 시중하고서 눈물, 현성의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주선 진퇴의 절차를 익히게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수가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는 신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찰하건대 예기에 이르기를 한 가지 일을 행하고서 세 가지 선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자뿐인데 그것은 국학에 참여하여 나이 많은 이에게 사양함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세자가 국학에 참여하여 나이 많은 이에게 사양하게 되면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앞으로 우리의 임금이 될 것인데 우리에게 나이로 사양함은 어째서인가 하면 아버지가 있으면 예의상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모두가 부자의 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하기를 앞으로 우리의 임금이 될 것인데 우리와 나이로 사용하면 어째서인가 하면 임금이 있으면 예의상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모두가 군신의 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하기를 앞으로 우리의 임금이 될 것인데 우리에게 나이로 사용하면 어째서인가 하면 어른을 어른답게 대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두가 장류의 절차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있으면 곧 아들이 있고 임금이 있으면 곧 신하인데 아들과 신하의 예절을 지키는 것은 임금을 높이고 어버이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의 도리를 배우고 군신의 의리를 배우고 장류의 차례를 배우게 되는데 부자, 군신, 장류의 도리가 이루어지면 나라가 다스려진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부자, 군신, 장류는 큰 인륜인데 배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대체로 그 뜻을 강령하여 철저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더구나 세자는 저부의 존귀로 관계됨이 가볍지 아니하니 그 도리를 강명함은 더욱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학에 참여하게 하여 항상 겸손함을 지키며 나라 사람과 서로 사양하는 것은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공경하는 마음을 넓히고 교만한 습관을 제거시켜서 스스로 몸을 닦는 계기로 삼고 신자의 도리를 밝힘에 있어 예가 그러한 것입니다. 진서산이 말하기를 진나라 한나라 이후로 예악이 이미 폐하여졌고 또 주자에게 나이로 사양하는 예를 가르침이 없으므로 세자는 나면서부터 교기한 습관에 적게 되는데 예기에 그 한편이 있기는 하나 다시 상고할 수가 없으니 그것이 바로 다스림이 예스럽지 못하게 된 이유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진서산의 말이 어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조대왕께서 그 예를 거행하여 역대에서 비워두었던 법을 되살리고자 한 적이 있었으나 그때 마침 비가 와서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성상께서 친히 반궁에 거동하여 여러 유생들을 모아놓고 선성과 선사에게 석전을 드리고자 하니 성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예경의 결에 의하여 선왕의 제도를 참작해서 세자로 하여금 국학의 나이로 사양하여 겸허함이 귀한 것이고 교만하고 거만스러움은 길어서는 안 될 것을 알게 하고 덕행으로 근본을 삼아야 하고 부귀는 의식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알게 하면 그 선에 나아가고 학업을 닦으며 월량이 되는 도리에 있어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세자는 다만 조화와 조참에 수반하였을 뿐이고 큰일은 경험하지 아니하였는데 문묘에 석전을 드리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므로 제사에 참여시키게 되면 혹시나 의식의 실수라도 있을까 두렵다. 다만 수과만 하게 하라 하였다. 아이고. 아들 바보. 성종. 성종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9일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지세포만호 김진이 사조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대는 임지에 가서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하니 김진이 대답하기를 신은 마땅히 병기를 수련하고 항상 배 위에 있으면서 문 밖에 나갈 적에는 마치 적을 대한 듯이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지세포는 방어가 지극히 기묘한 곳이니 그대는 신중히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상정 김순손이 주의를 지었는데 명하의 결장 100대를 적용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시강원 도독 송질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들으니 세자는 수가만 하고 제사에는 참여하지 말게 하였다고 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세자는 수가하게 되면 밖에 나가 있고 제상이 아헌을 대행하게 되면 채무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만약 세자가 예를 배우지 아니하였으므로 의식의 실수가 있을까 염려가 된다면 대체로 예절에 있어서는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배워야만 모든 행사가 법도에 맞는 것입니다. 지금 세자는 춘추가 이미 장성하셨으니 바로 예절을 배울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고 배우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어느 때 예를 배우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세자가 잔을 드릴 때에는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반드시 의식에 실수되는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신등이 차차를 올려 세자가 국학에 참여해 나이로 사양함을 청하거나 회부를 받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예문에 실려 있는 것이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서치 의주도 서게 하라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9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유인호가 와서 아뢰기를 작년 현감 최세번은 백성을 대하는 직임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신들이 여러 번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최세번은 본래 경력이 없는 자인데 갑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하면 반드시 백성이 패단을 받게 될 것이니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조에서 권중계는 노친이 있으므로 머리 변방에 제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하겠습니다만 김임은 무죄가 있는데도 내지에 자정하였으니 수교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컨대 즉극하게 하소서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최세번은 가능한 것을 시험해보고 만약 가능하지 못할 경우 개정하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 김임은 과연 변장에 적합하니 내지에 자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조에 물어보라 하였는데 이조의 사례기를 김임이 무죄가 있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전에 강령 현감으로 있을 적에 다스림이 업적이 상당히 있었으므로 자정한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9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사옹은 제조 유자강유와 쌀르기를 제도에서 봉진하는 말은 언구어가 날짜가 오래되어 맛이 변해서 어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건대 지금부터는 생선을 얼음통에 담거나 소금을 약간 뿌려서 봉진하게 하여 사홍안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소금에 절이거나 건어를 만들게 하면 맛이 반드시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니 참건대 경상도 전라도 두도에 유시하여 번갈아 가면서 두세 차례 봉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언구어를 사로잡은 것 중에서 싱싱하고 좋은 것으로 골라 얼음에 담거나 소금을 약간 뿌려 두세 차례 별도로 보내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유자광은 대대로 남원의 삶에서 전택을 많이 두고 백정을 많이 점유하고서 관리들이 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는데 부사 정회가 차츰 그것을 억제하였었다. 일찍이 요령 문제로 그의 얼썩을 때 맷때린 적이 있는데 유자광이 불평을 품고 이에 계승부의 성을 수축하며 완성하지 못한 것을 아뢰면서 남원 성에 감축한 인원까지 모두 벌을 받게 하였는데 정회는 겨우 모면했었다. 이제 또 은고를 별도로 바치게 하여 정혜가 마침내 탄핵을 받았는데
모두 유자강이 몰래 꾸민 업무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67관 성종 23년 7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고산군수 이계명이 사조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임은 칠사에 있으니 수령이 된다는 그것을 실천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부모처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옳다. 수령이 만약 그것을 받들어 시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비록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은들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그대는 가서 신중히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두 대비가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입직한 도총관 병조 당상과 위장 승정원 홍문관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0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한 김재신 등이 자자를 올려 채세 번의 직임을 체임시키기를 청하니 명하여 경직으로 환차하게 하였다. 김재신 등이 또다시 유지는 조금도 이를 경험한 사실이 없으니 전마에 적합하지 않다고 논박하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67관 성종 23년 7월 2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우우참전 홍기달이 자자를 올려 말하기를 삼가 하지를 보건대 이번 8월 상정일에 친히 선성의 제사 지내고 이어 백관과 유생들을 대접할 적에 그 이에는 새로 지은 악장을 쓴다고 하니 온갖 사람들이 눈을 씻고서 성대한 예를 구경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며 신처럼 관관에 직을 두고 있는 자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삼가 고철하건대 예부터 대리에는 대체로 반궁에서 시행했는데 사선성, 양삼로, 시하, 대사라고 하여 모두 성조에서 이미 시행했던 것이었고 이제 또다시 강구하시니 그 얼마나 성대한 일입니까? 다만 대사례만이 시행할 조목에 들어있지 아니하니 아마도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학궁에서 석전, 양로만 하고 나머지는 없었는데 지금 향례만 시행하면서도 오막을 쓰는 것은 아마도 근거가 없는 듯합니다. 만약 대사례를 경맹하면서 이나의 향례를 시행하게 되면 음악을 쓰는 것도 근거가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은 학식이 천박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의심이 가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영도령 이상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양삼로는 중국 고대의 천자가 삼로 오경을 설치하고 부형의 예로 존양한 것을 말한다. 시학은 임금이 성균관에 거동하여 유생들이 공부하는 상황을 돌아보던 일이다. 이때 석전을 행하고 유생을 시험하여 인재를 뽑는 것이 상례이었다. 대사는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석전을 지낸 뒤에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는 예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신주를 가선대부 첨지 중추부사로 정광세를 봉정대부 사관은 사관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병원도 관찰사 이칙에게 하서하기를 본도에는 일이 많으므로 연례로 바치는 매를 바치지 말라고 명한 적이 있고 더구나 지금은 비가 제 시기에 오지 아니하여 일이 지난해보다 감소되지 아니하였으니 감사가 된 자의 계책으로서는 폐단을 제거하기에 힘써서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면제하도록 청했어야 할 것인데 구토여 매를 바쳐 백성으로 하여금 번거롭게 하고 도로에 폐단이 있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위임시킨 뜻이 아니다. 경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수령의 경을 위해 청한 자가 있었는가 그 사유를 갖춰 치게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제주 백성 양효손 등 300여 명이 상언하기를 전번의 목사들은 의례 모두 군무에만 유의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판관에게 일임하였었는데 이번에 온 목사 이 종류는 그렇지 아니하여 판관과 더불어 함께 앉아서 일을 처리하며 민간의 소송관계도 온종일 직접 판결하여 성종에 남아있는 송사가 없고 감옥에 억울한 백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민들이 스스로 돌아오며 생활이 안정되고 생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고만으로 취임하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유무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청근대 그대로 유임하게 해주소서 하였는데 임금 이주와 승정원에 물으니 모두 대답하기를
이 종류는 과연 어집니다 하니 명하여 하서 해서 포상하고 당표리를 하사하는 한편 그대로 유임하게 하였다. 아이고 좋은 분이네. 진짠가. 선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조국치가 만포첨사 김윤재의 첩서에 의가에 치게 하기를 온하위 김주성가 등이 만포에 이르러 고하기를 건주의 조다랑 합은 그의 형 주일이 합이 피살된 것으로 인하여 복수하려고 지난 겨울에 창성에 진입했었고 건주의 도독 달하는 그의 차족이 고산리에서 전사한 것으로 인하여 이런 봄에 벽동에 진입했다가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모두 후회를 하고서 귀순하려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주 위의 40여 명도 나와 함께 40명도 나와 함께 와서 강위에서 어렵을 하고 있는데 그는 적당히 아닙니다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영안도 후문으로 입조하게 하시니 상상은 연애가 지극히 중합니다. 다만 영안도로 가게 되면 길이 아주 멀고 올스캅이 또 중도에서 길을 막을 것이니 참근데 이 길로 해서 상경에서 습배하게 해주소서 하므로 김윤재가 말하기를 이 길은 중국과 접경이 연하고 있고 일찍이 막아놓았으므로 그 길로 입조할 수는 없다 하니 김주성가가 말하기를 그러면 8, 9월경에 마땅히 후문으로 해줘 해서 입조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시면은 의논하기를 김주성가는 전이라도 자주 와서 고변했으니 진실로 믿을만합니다. 그러나 적의 목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말이 공산하다고 하여 변진에 근심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니 마땅히 군마를 정비하여 엄하게 방비하게 하소서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건주의 야인이 처음에는 복수하고자 하여 여러 번 침범했으나 한 번도 이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패하게 되자 스스로 상대가 되지 않음을 알고 반드시 후회하고 깨달았을 것이니 그 귀순하겠다는 말은 아마도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성심으로 투항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건주의 도적은 근래에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니 과연 후회하여 기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면 따라가지 말고 오면 거절하지도 않는 것이 옳습니다. 김주성가는 성심으로 고변하였으니 그 마음이 가상합니다. 참건대 미리 영안도에 유시하여 김주성가가 만약 이르러 오면 즉시 상송하게 하소서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김주성가 등을 접대하고 서로 대화하는 절차는 마땅한 듯합니다만 아마도 그들이 기순한다고 사칭하며 어렵을 한다는 핑계로 허실을 엿볼까도 염려됩니다. 참가대 방비를 다시 더 강화하게 하소서 하고 이익업계는 의논하기를 봄에서 이름까지 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 스스로 뉘우치고 기순한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북정의 군사가 웅장함을 듣고 토벌을 당할까 하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른바 40여 명이 어렵하는 것은 곧 외괴 목책이 관장하는 바입니다. 신이 근래에 들으니 15여 명이 나타났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비록 도둑질할 생각이 없었다가 틈을 타고 몰래 도발할 염려도 있으니 호망하는 등의 이 일을 다시 더 신직하게 하소서 하고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그 오랑캐들이 비록 겉으로는 기순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엄하게 방비를 더 강화하여 그 변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어서로 성정원에 내리기를 이번에 김주성가가 말한 것을 보건대 비록 거짓은 아닌 듯도 하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건주의 적은 패배를 당한 것은 크고 이익을 얻은 것은 적음으로 우리를 원수로 여김은 반드시 깊고 자신들의 후회는 반드시 얕을 것이며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중하고 기순하려는 생각은 가벼울 것이다. 어떻게 김주성가의 보고를 믿을 수 있고 달한 등의 후회를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겠는가. 형편은 비록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나 마음은 매우 보증하기가 어렵다. 변장은 마땅히 접대할 때 위험으로 두렵게 하고 온화하게 어루만져야 하만 그 오랑캐들의 정상을 거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조다랑 합이 비록 납관하려고 온다고 하더라도 기뻐하여 성급하게 관에서 접대하지 말고 마땅히 강 위에서 병위를 성대하게 베풀어 놓고 사람을 시켜 묻기를 그대들이 허물을 뉘우치고 성심으로 기순하니 매우 기쁘다. 그러나 그 성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고 하면 그들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진실로 그 사람을 틀림없이 믿게 된 다음에 강을 건너도록 허락하여 호하게 대접해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성지 등은 의논하여 아뢰라. 그리고 김주성가를 영안도로 오게 하는 것은 우의정의 의논에 따라 호망을 신측하는 것도 도원수의 의논에 의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므로 정경조, 신수건, 김신문 의논하기를 오랑캐의 마음은 믿기가 어려우니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조 다량합이 과연 오게 되면 변장으로 하여금 성상의 하교에 의하여 그 사실을 탐문한 다음에 후하게 대화하여 위로해주는 등의 일을 하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남은 조위는 의논하기를 오랑캐는 신의가 없고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그 마음이 교활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당나라 득종이 토본의 맹약을 믿었다가 혼감이 청수에서 모욕을 당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중국의 형세를 보고서 강하면 붙고 약하면 침범합니다. 지난해에 틈이 생긴 이후로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였으나 한 번도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고산리 싸움에서는 더욱 패배를 당하였으며 지난해 북정하였을 때도 우리 군사의 성대한 위험을 보고서 정부를 당할까 하여 우선 좋은 말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다량합이 만약 오게 되면 먼저 통사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관찰하게 하고 강을 건너오게 하거나 관대할 적에는 김윤재로 하여금 병위를 성대하게 베풀고 희름을 후하게 주면서 설득시켜 말하기를 전일에 텀이 생겼던 것은 다 너희 때문에 생긴 것인데 지금 너희가 후회하고 성심으로 와주니 나도 처음과 같이 대우한다. 남북이 화친을 맺고서 피차간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즐겁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득시켜 그들의 마음을 굳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그 의논이 비록 재상의 의논과 조금 다르기는 하나 모두 나의 뜻과 부합하니 그렇게 하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납관은 귀순하의 성의껏 섬깁니다. 성조실록 267관 성종 23년 7월 23일 신묘 두번째 기사 절도사 조국지에게 하유하기라. 헌주의 야인이 마음포의 물가에서 어렵을 하는 것이 비록 처음에는 침략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틈을 노릴 수 있는 기회만 보게 되면 가만히 노략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 후망을 다시금 더 신중히 하여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관 성종 23년 7월 23일 신묘 세번째 기사 승평 부부인 박씨가 황금 3건을 바쳤는데 명하의 동철 4,047건을 보답으로 하사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67관 성종 23년 7월 24일 임진 첫번째 기사 대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267관 성종 23년 7월 24일 임진 두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최세의 거리 와서 말하기를 방상수 이 나는 강상의 중죄를 지었으므로 비록 사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복작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유진의 광망스러움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장을 맡길 수 있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방사의 일은 이미 10년이 지난 것이다. 유진을 광패하다고 취임시킨다면 이는 앞길을 막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4일 임진 세번째 기사 축성도감에서 아래게라. 사도시 부장 최가는 상주 목사에 직수되었으나 축성 종사관으로 다시 채임되었는데 창근의 유자 하나의 예의에 의하여 녹을 주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그렇게 하라 하였는데 승정원의 사례기를 대전에 기재된 반록과는 해길법으로 한정시킨 것입니다. 지금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전은 문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최강과 교대한 박승무는 무슨 죄가 있어 녹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신 등은 녹을 줄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관 성종 23년 7월 25일 개사 첫번째 개사 허문간의 사례기를 옛날에 태자가 국학에 들어가는 것은 서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국학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서치의 예를 별도로 행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우선 서치하는 행사는 중지토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5일 개사 두번째 기사 광주목사 권중계 벽동군수 유경 목천현감 강안이 사조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책은 안민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옛날에 고을을 잘 다스린 자는 그 아름다움이 사책에 전해지고 있다.
마땅히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 뜻을 본보다 각각 그 직무에 충실토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5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최세거리와 사례기를 유진은 성품이 광패하여 앞서 도충부도사가 되었을 적에 마음대로 궁성 문을 닫았었고 이번에도 대간의 논박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떠나기에 급급하여 벌써 마패를 받았으니 그 사체를 알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청근대 체임시키소서. 방산수의 이나는 유복 종친의 철을 간통하여 풍속과 교화를 무너뜨렸으니 마땅히 종신토록 패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직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근대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영안도관찰사 성준과 북도절도사 변종인이 치게 하기를 올량압 이응가대 등이 성사기를 요청하였는데 정리로서는 그럴듯합니다만 다만 변진의 성을 아직 수축하지 못하였는데 그들을 위해 그 성을 먼저 쌓는다면 안은 허술하게 하고 밖에만 일삼는데 아까울 것입니다. 더구나 비인들로 성 밑에 사는 자가 하나가 아닌데 만약 그것을 본받아 와서 요청하게 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본래 흩어져 있으면서 오랑캐의 동정을 들으면 문득 와서 우리에게 보고하는데 만약 그 청을 들어줄 것 같으면 모두 우리 땅에 모여 살려고 할 것이니 그들이 스스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계책을 얻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익함이 없습니다. 하니 명하의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윤필상 2급의 노사신 윤호 정문영 홍계달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아령계 망합 이응가대 등은 모두 북정할 때 공이 있은 자이니 다른 야인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성부를 쌓는 것은 이보다 앞서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부리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경솔하게 거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면서 그 형편을 관찰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급경은 의논하기를 회령의 알타리 등이 일찍이 장성밖에 별도로 성부를 쌓고 살게 해달라고 청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마침내 적에게 함락당했습니다. 지금 비록 성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권사를 설득시켜 원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허정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6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삼척부사 이예견 이산현감 이장윤 지례현감 김예생 강진현감 김부서 건목포만호 김이장이 사조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임은 지극히 중요한 것인데 백성의 기쁨과 근심이 수령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수령이 백성을 아들처럼 사랑하면 백성도 수령을 어버이처럼 사랑할 것이다. 만호는 마땅히 군사를 훈련시키고 병선을 정비하여 급할 때 대비해야 한다 하였다. 이 예견이 아래기를 강원도는 거민이 적은데도 부역은 다른 도와 같아서 1,000명이 해야 할 역사를 100명이 담당하고 있으니 반드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잡요역은 마땅히 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동에는 도로가 험난한데도 말장 등의 물건을 서울로 바로 바치게 하니 사람과 말이 모두 지치게 됩니다. 청근대 내지로 옮겨서 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의 패단은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로 하여금 의논하게요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6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최세거리와 사례기를 각도의 재산과 화포를 심금하는 등의 이런 모두 전마가 겸하게 하였는데 전라 좌도에만 별치하는 것은 유진의 광망한 때문입니다. 유진은 바야흐로 논박을 받고 마음 내키는 대로 출발했으니 이는 대간을 의식하지 않은 것이며 임금을 무시한 행위이니 그 죄가 큽니다. 청근대 개차에 추국토록 하소서. 방산수 이나는 강상을 범한 죄인이 이는 금수입니다. 스스로 새 사람 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복직을 시키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정교하기를. 유진은 이미 종묘령을 지냈는데 지금 만약 광패스럽다고 해 전마가 될 수 없다면 앞으로 아마 조정에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진실로 죄가 있다. 그러나 남의 규중 분열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천도도 10년이면 회복되는데 인사만이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어우동이 엄탕하다는 것은 온 나라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난이 비록 알지 못하고 간통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가볍게 논다나에 아마도 방자하게 행동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참건대 대간이 아랜대로 따르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난의 일은 말을 하려고 하면 말하기가 더럽습니다. 만약 그 곤궁함을 애처롭게 여겨 복직시킨다면 종친으로서 그런 행위를 본받을 자가 금하기 어려울 것이니 비록 종식토록 폐기시키더라도 좋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정치는 조사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종사에 관계되지 않으면 끝까지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10년이 지난 일이겠습니까?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난이 법만자는 풍속과 교화를 더럽힌 것이 매우 심하니 사관은 해서 아랜대로 따라서 쌓였는데 노사신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김영정이 차자를 올려 유진을 차견할 수 없다고 농계하니 전교하기를 개차하여 소환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번에 정량군 이순의 시일을 보건대 그 행장에도 겸손하고 공경하였다고 하였고 시에도 겸손하고 공경하기를 힘썼다고 하였는데 시자에는 겸손하고 공경한 뜻이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봉상시에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부정 정승근이와 사례기라 행장은 대부분 주옥인들이 짓기 때문에 지나친 칭찬이 많습니다. 독사의 대의를 보았다 한 것은 더욱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시에서 겸손하고 공경하기를 힘썼다고 한 것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거나 공경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했다는 뜻입니다. 시법의 이름과 사실이 어긋난 것을 무라고 하고 주에서는 이름은 아름다우나 사실은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효자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는데 지금 정량군은 공손하지 못하였는데 억지로 겸손하고 공경했다고 하면 바로 그러한 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임금이 신하의 시호를 고친 자가 옛날에 많이 있었다. 정량군의 행실을 내가 다 알지 못하나 다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광괴스럽지는 않다. 지금 시호를 고치고자 하는데 대신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윤필상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시호는 공론이 있는 것이므로 가볍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시호와 행실이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면 특명으로 고치게 한 것은 고사가 있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시호를 담당한 관원이 이미 의논하여 정한 것이니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비록 정량군이 봉사하기에 급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다. 봉상시에 다시 묻도록 하라 하였다. 정승근이와 사례기를 오상군 이주가 비록 적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청 성씨는 총부로서 마땅히 종신토록 제사를 맡아야 하는데 오상군의 복을 마치기도 전에 순이 제사를 빼앗고자 하여 성씨로 하여금 편안히 살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손하지 못하다, 예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어른을 받들지 아니하였다라고 의논한 것이었습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순이 제사를 빼앗았는지에 대해 조사해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광천군 이극증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 속록을 이미 편찬 마쳤으니 창컨대 인수하여 반포하게 하소서니 정교하기를 내가 장차 한번 보겠지만 대신으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9일 정유 첫 번째 기사 녹도만호 김구례와 마도만호 김윤이 사조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대들이 인물을 수군을 방치하여 방어가 허술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적이 만약 갑자기 온다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9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를 석전을 드리고 선비를 뽑으며 또 백관과 유생에게 향연을 베푸는 것은 조종조에 없었던 성대한 일입니다. 신등이 백관을 그리고 진화하고자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진화하고자 하면 석전을 드리고 선비를 뽑는 것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백관과 유생을 대접하기 위해서인가 함으로 대답하기를 석전을 드리고 선비를 뽑으며 또 억장을 새로 만들고 유생에게까지 향연을 내려주심으로 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3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탄일이었다. 백관이 권정내로 진화하였다. 권정내는 조화 때의 임금의 임원은 그만두고 곤두로서 의식만 행하거나 혹은 절차를 다 밟지 아니하고 행하는 의식이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30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명하의 종친 일품과 의빈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6조 환승부 도청부 당상과 입직한 제장 그리고 홍문관 예문관을 인정전들에서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30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희지가 와서 아뢰기를 대전의 급조 가지 조에 대군 공주는 30부이고 왕제군 옹주는 25부로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제도인데 지금 들으니 집터 사방에 사는 백성이 다투어 그 집을 바치므로 헐어버린 집이 많다고 하니 그 땅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자군과 옹주의 집은 하나둘이 아닌데 성 안의 땅은 한계가 있으니 현재 제도에 넘게 털을 넓게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계속하게 할 수 없는 도리인 듯합니다. 집의 칸수는 정해진 제도가 있으므로 그 칸수를 넓히고 집을 크게 하고자 하여 제목을 모두 길고 큰 것으로 쓰는데 이는 매우 옳지 못한 것입니다. 청컨대 해조로 하여금 기지를 알맞게 헤아리게 하여 제도에 지나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 부근에 사는 사람이 후한값을 이롭게 여겨 스스로 파는 것이지 진실로 강제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부는 토지 면적의 단위이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희지가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왕자와 옹주의 집터를 넓히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민가를 억지로 빼앗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값을 낮춰 매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한결같이 규정된 제도를 따르게 되면 일에 있어서 공이 적게 들고 비용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왕자와 옹주의 집은 한둘이 아니지만 성안의 토지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스스로 헌납하기를 허락하여 좋은 값으로 보상한다면 집을 헌납하는 백성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국가 비용이 한이 없을 것인즉 어찌 장래의 폐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집의 칸수는 제한이 있는데 높고 크게 짓는 데만 힘쓰니 제목의 값과 수송하는 노고를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참건대 한결같이 법제를 따르셔야 하는 폐단을 제거하소서. 또 지금 경성에는 무례배들이 빈집에 모여 있다가 밤이 되면 성 밖으로 나가 인가를 불태우고 노략질하니 포도장으로 하여금 체포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만약 집터의 한계를 정해놓으면 철거되는 민가가 더욱 많을 것이다. 집을 바치는 자가 있을 경우 좋은 값을 주어서 매입한다면 무슨 폐단이 있겠느냐. 도적을 잡는 일은 이미 양찬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체포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허침과 포위포 만우 오흥무가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허침에게 이르기를 경은 오랫동안 승지로 있었으니 어찌 나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마땅히 전초를 공평하게 하고 백성 사랑하기에 힘쓰라 하니 허침이 대답하기를 신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신은 본디 성품이 치밀하지 못하고 일이 서툴러서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오흥무에게 이르기를 가서 병선과 기계를 정비하여 위임해 보내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2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2조에서 전 원주 목사 이감을 충청도 양전 종사관으로 삼았는데 대간이 직첩을 거둔 자는 이를 맡길 수 없다고 논박하여 이에 개정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감은 성품이 청렴하지 못하여 재물을 진구함이 한이 없어 언제나 군현에 공문을 보내 요청했으므로 날로 부유해졌다. 여러 곳에 집을 짓느라고 토목공사가 그치지 않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이황 문경국이 상서하기를 상부에서 신의 아비 문윤명이 제가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감사로이 고신을 서경하지 않았니 신은 그에게 통탄스럽고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의 주모는 일찍이 지아비를 여기고 가정고생을 하며 과부로 살았는데 부모가 공공하게 사는 것을 불쌍히 여겨
그의 지조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관에서 허물이 없다고 해서 과거에 나가는 것을 허락했고, 지금 사관원에서도 그 사건이 법이 만들기 전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또 전례를 인정해서 서경을 했습니다. 하물며 이병규, 박시영, 박시행 역시 제간녀의 자식인데 대간이 되기도 하고 호문관원이 되기도 했으며, 근년에 정은동은 감찰에 제수되자 사무에서 제간녀의 자식이라 해 서경을 하지 않으므로 정은동이 전례를 끌어대어 상사에 특별히 천원을 입었습니다. 그 후에 권영중이 감찰이 되었는데 대간은 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하여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의 아비만은 사무에서 법이 제정되기 전에라는 사실을 논하지 않고 오랫동안 석영하지 않으니 신은 그 의기 통상스럽고 민망하게 여깁니다. 또 신의 어미는 일찍 몰하여 아비가 후처를 맞아들였는데 지금 사조단자에 신의 어미의 사조를 쓰지 않은 것은 실은 규정을 잘 몰라서였습니다. 사무에서 또 규정을 어겼다고 따지니 더욱 민망합니다 하니 그 서장을 사무에 내려 법이 제정되기 전인지 뒤인지를 분간하여 아래라 하였다. 사관은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을 일컫는다. 성준시로 268관 성종 23년 8월 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성중원 우승지 남원이 갑자기 졸하니 아이고야. 특별히 쌀과 콩 20석 정보 15빌 종이 60건 유석 3장 및 관각을 하사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남원은 부귀 한 집 자제로 방랑하며 몸을 단속하지 않았다. 일찍이 처증조인 효령대군의 시녀를 간통한 죄에 걸려들어 외방에 전배되었는데 후에 그 여자가 공중에 뽑혀 들어와 수기가 되자 그가 승지의 집에 대매 미처 무리가 분분했으나 대관 중에 논박하는 이가 없었다. 이때 권경우가 사관이 되어 남원과 이웃에 살았는데 정석견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어찌 권경우도 사적으로 주식을 대접받은 것 때문에 공의를 패할 줄 헤아리기나 했으랴 하니 권경우가 웃으며 책망을 들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종부시에 사례기를 우산군 이종은 병을 핑계대어 말미를 얻고서는 도성과 지방의 잔치집에 출입하며 지금까지 6, 7년 동안 조화나 조참 및 참석해야 할 공예에도 모두 참여하지 않으니 참근데 그 죄를 다스리소서. 또 지금부터 종친 중에 휴가를 얻는 자들에게는 구사를 회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종은 특별히 용서한다. 구사를 회수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4일 애민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4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선정관 신은윤이 자기 종이 남편인 송전생이 해랑도의 왕래함을 의심하여 잡아다 승정원에 고하니 의건부에 내려 출국하게 하였다. 이때 와서 신은윤이 또 그의 무리인 고익견을 잡아와서 고하니 승정원이 명하여 잡아다 문초하게 하였다. 고익견이 공초하기를 신은 금년 5월 배를 타고 마포로 출발하여 평안도 선전 서쪽에 이르러 장록도 등 섬을 지나 3, 4일 후에 해랑도에 정박했습니다. 섬 안에는 5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씨는 중국 사람을 닮았고 사슴 가죽을 입고 화전을 이루어 농사를 지었으며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주민 20여구가 새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섬에는 배 6척이 있었는데 그중 한 척은 항상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호망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니 의금부에 내리라고 명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몰래 저 섬에 의탁하는 자들은 당연히 수연해야 하겠는데 중국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을까 두렵다. 그늘 요동에서 우리 변방 백성들이 북경을 범한 사실을 자문하여 보내어 물어왔는데 자문에 대해 회답할 때 이 사실을 아우러 기재해도 되는지를 영돈영 이상과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게 하라 하니 심의와 허정은 의논하기를 사건이 확실하다면 수연한다는 뜻도 아울러 기록하여 자문의 회신함이 가합니다. 또 변방 백성들이 연이어 왕래하며 중국에서 혼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의탁하여 사는 자들 또한
많을 것이니 상을 걸고 고발하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또 변방의 진으로 하여금 길목을 지키다가 체포하여 주위를 다스림으로써 징계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의금부로 하여금 해랑도의 형세 및 도망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끝까지 주문하고 그 공사를 도사에게 자문을 보낸 뒤 쇠한의 옴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물며 요동에서 지금 막 자문이 왔으니 외신할 때 이러한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 시로 사죄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고 신승선, 이익균, 박건, 권건, 신종호는 의논하기를 동룡이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은 말소리가 서로 같으니 동룡이의 분파가 옮겨가서 사는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고 급급하게 요동으로 자문을 보내는 것은 대체에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추국을 끝마치고 사실을 살핀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고 익견 등의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는데 급급하게 중국에 자문을 보내는 것은 미안합니다. 하고 정승조, 이봉, 홍기달, 윤효손, 윤탄, 김긍유, 이수감, 이집, 김무, 거한경우는 의논하기를 본래 인민이 차역을 피하여 절도에 숨어 들어가 오래도록 살 계획을 꾸미는데 만약 소연하지 않는다면 장차 따라서 의탁해 들어가는 자를 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유를 갖춰 요동의 자문을 보내고 세환에 오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의금부에서 국문을 끝내기를 기다렸다가 조처하겠다 하였다. 차역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노역이다. 선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5일 개묘 첫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4년 8월 5일 개묘 두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최세거리와 사례기를 방상수의 사건을 논의하는 자들이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복직시켜도 된다고 합니다만 신의 생각으로는 인왕과 태강령은 친교가 매우 두터운데 하루아침에 그의 아내를 간통했으니 분교를 무너뜨림이 커서 금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복직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방산의 사건은 말하기에도 더럽다. 그러나 태강이 동거할 때 간통한 것이 아니고 종치는 녹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복직시키게 한 것뿐이다 하였다. 최세글이 또 아래기를 대전에 헌부는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펴주고 본우는 간정을 담당한다라고 했는데 그년에는 다른 관아에서 상피하는 송사가 많이 본원에 입송되어 청리하게 되니 관아를 설치하고 직무를 분담한 본의와 어그러진 데 있습니다. 어그러지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신들과 의논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간원은 일의 덕실을 간장하는 것이 바로 그 직임이니 아랫바에 의하여 시향을 소서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신의 처음 의논은 그 채무를 높여서 송사를 번거롭게 하지 말고 간쟁만을 전담케 하고자 한 것뿐이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청송하는 모든 관아에서 상피할 일이 있으면 달리 청리할 곳이 없으므로 이런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고 허종, 이익극정, 신성선, 정문영, 이극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모든 관아는 각각 관장하는 일이 있으므로 서로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청송하는 각사가 전원이 상피할 일이 있거나 혹은 청리함이 공정하지 않다는 라고 할 때는 대간에게 입송시킨 이는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고 정승조, 이봉, 권건, 신종훈은 의논하기를 근래 송사를 결단할 때 간혹 한두 관원이 상비하는 일 때문에 문득 대간으로 이송시키는데 이는 관할을 설치한 본의가 아닌 듯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청송하는 각사는 모두 상비할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제 이송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간이 채무를 높이 조사하고 홍기달과 김여석은 의논하기를 관할을 설치하고 직임을 나눈 것을 서로 뒤섞이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물며 대간의 직임이 사건을 판결하는 관원과는 현격하게 다름이겠습니까? 그러나 송사를 판결하는 관원이 모두 상비해야 할 경우라면 부득불 대관에게 입성하고 대관에게 또 상피할 일이 있으면 또 간관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모두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송사는 상피 때문에 한번 다른 관으로 이속하게 되면 상피자가 제대된다고 하더라도 끝내 본사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대간이 청송할 것이 많은 것도 송사를 판결하는 관원들이 채무에 어긋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송사를 판결하는 각사는 전원이 상피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체 이송하지 말도록 하고 비록 혹 이송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분별되지 않고 그 관원이 상피되는 관원이 모두 채직되었으면 곧 바로 그 관할로 되돌려주는 것이
관청을 설치하고 직임을 나눈 본의에 거의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윤탄, 김긍유, 이수감은 의논하기를 대가는 인주의 이목이 되고 인주와 시비를 다투며 백류를 규탄하는 것이 바로 그 직임입니다. 그러나 근래 송사가 본다의 형조 한승구, 장례원 등 각사가 나누어서 모든 송사를 처리하는데 그중 간혹 법으로 마땅히 상비해야 할 것이라도 있는 경우는 서로 이성합니다. 그런데 3사 중에서 또 피험할 것이 있는 경우는 부득이 대간으로 이송시키니 이것은 유래가 이미 오래된 것이라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집 김무 권경우는 의논하기를 대전은 모든 관아의 직장을 보건대 대간이 송사를 처리하는 것은 그 직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송사를 처리하는 각 사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모두가 상피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전과 같이 함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릇 송사에 있어 상피 때문에 다른 관으로 이송시켰다가 상피한 관원이 바뀐 후 즉시 돌려보낸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느라고 사건이 많이 주체될 것이니 장차 처리 중인 사건은 환송시키는 것이 시켜서는 안 될 것이고 막 청리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한결같이 본사로 되돌리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상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헌 김재신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재택을 세우는 것은 부득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산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토목공사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오직 마땅히 정해진 법대를 따르는 데 힘씀으로써 그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전의 왕자와 옹주의 집터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지금 한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땅을 사들였고 한계를 넘는 사람도 또 더 요구하고 있으니 금리에 한 채를 짓고 내년에 또 짓는다면 그 용조하는 것 외에 쓸데없는 비용 또한 한이 없어 재물을 손상시키는 것이 또한 많지 않겠습니까? 땅이 넓으면 건물 또한 반드시 따라서 커야 할 것이고 건물이 크면 반드시 특이한 제목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목재가 나는 지역은 모두 민둥산이가 되어 남은 곳이 없으므로 모름지기 좋은 제목으로는 반드시 멀고 험한 곳에 서라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힘이 배나 듭니다. 지금 영선에 쓰이는 물건들 필요한 것들은 관에서 그 값을 지급하는데 생각컨대 액수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목값은 비싼데 관에서 지급하는 돈은 싸기 때문에 백성은 힘 입을 곳이 없습니다. 더욱이 관에서 독촉하는 것이 성화 같고 또 채찍질이 뒤따르기 때문에 운반하는 때 우마가 지치고 백성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또 선군을 설치할 목적은 본디 방수에 있습니다. 한달은 관에 있고 한달은 집에 있어 상번과 하번이 휴식하는 것은 그 노고가 다른 것보다 배나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몰아다가 영선을 시키니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느라 휴식할 시간이 없어 농토가 드디어 황폐해져서 김밀 여가도 없으니 처자가 울부짖은들 무엇으로 부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더욱 불쌍한 일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아이고.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5일 개묘 네 번째 기사 개성부 유스 한한이와 사르기를 타도 백성으로 본부에 와서 살고 있어 법으로 꼭 쇠안해야 할 자들이 100여 호나 되는데 이미 일기가 지났으므로 하루아침에 소환하면 일기는 12년을 말한다. 저들이 이에 거처를 잃고 끝내는 유망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 본부에서 해마다 성을 쌓고 있는데 금년에는 양전까지 하게 되니 백성들이 필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양전은 폐지할 수 없으니 성 쌓는 일만을 정지하여 백성의 힘을 쉬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재상들에게 의논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심해 윤필상 허종은 의논하기를 개성에 살고 있는 백성이 옛날보다 적으니 이미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수연하게 하지 마소서. 성 쌓는 일은 아랫바와 같이 우선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익극정 신승선 이봉 정승조 홍기달 김여석은 의논하기를 강원도 황해도 영안도 평안도 사도가 지금 매우 쇠잔하니 쇠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 도의 백성은 아랫바에 의하여 구도를 충실하게 하니 마땅합니다. 양정과 축성은 모두가 큰일이니 형세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거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성 쌓는 일을 정지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계승부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홀로 들어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진실을 어루만져 주어야지 쇠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원도는 계승보다 더 쇠잔하니 이 도의 사람들은 쇠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 쌓는 일과 양전은 동시에 거행할 수 없으니 우선 성 쌓는 일은 정지함이 가할 것입니다. 하고 이극균, 이숙감, 이집, 김무, 권경우는 의논하기를 개성은 구도로서 쇠잔하게 해서는 안 되니 흘러들어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을 쇠안할 것은 없습니다. 성 쌓는 일과 양전은 다같이 큰일인데 일치 함께 거행하면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우선 성 쌓는 일을 정지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박근은 의논하기를 무릇 이민은 반드시 쇠안해야 민심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고식적인 계책으로 쇠안하는 법을 가벼이 폐지시켜 멋대로 옮겨 다니도록 하여 부역을 피해 다니는 백성들이 만약 호적에 누락되기도 하여 끝내는 무례배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황해도 평화도 양도의 인민들은 방수에 수고롭고 분주한 명령에 필요하여 무거운 역을 피하고 가벼운 쪽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잇따라 있습니다. 옮겨 산 것이 오래돼 여러 대 동안 생업에 안주한 자들은 그만이겠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하나 쇠안해야 마땅합니다. 양전을 할 때는 민간에서 수발하느라고 겨를이 없을 것이니 우선 성 쌓는 일을 정지함이 가합니다. 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황해도 한도는 지경이 서계에 연하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이 다른 도에 변화되니 이 때문에 개성 및 기현에 흘러들어와 사는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군호가 부실한데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물은 무거운 역을 피하여 가번대로 가는 것은 다른 도도 모두 그러하니 미리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대를 전해오면서 안주하여 생업을 가진 자들 외에 당사자가 유입해 온 자는 일체 수연함으로써 군우를 충실히 하고 민심을 안정시키소서. 양정과 성 쌓는 일은 동시에 거행할 수 없으니 우선 성 쌓는 일은 정지함이 가합니다. 하고 권건 신종우는 의논하기를 개성부의 인구가 점차 쇠잔해지고 있으나 이미 이전부터 와서 사는 사람들은 쇠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후로는 일제 엄격히 금하여 와서 살지 못하게 하소서. 성 쌓는 일과 양전은 모두 백성을 부리는 중한 일이니 동시에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성 쌓는 일을 정지함이 가합니다. 하고 윤탄과 김극류는 의논하기를 개성부에 사는 백성들이 비록 쇠잔하다곤 하나 평안도, 영안도, 황해도의 주민들의 쇠잔이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더욱이 무거운 역을 피하여 가벼운 곳으로 가는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한다면 이를 본받아 옮겨가는 사람들이 필시 많을 것이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삼도 인민은 모두 쇠안하게 하소서. 양전은 큰일이므로 폐지할 수가 없으니 우선 성 쌓는 일을 정지하여 명령까지 기다리겠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개성부로 흘러 들어가와 사는 사람들은 옮겨 산 세대를 상고하여 아뢰고 성 쌓는 일은 축성사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5일 개묘 5번째 기사 수충군 이현의 아내 장씨가 복성정 이영의 아들인 안양부수 이옥산을 후사로 삼고자 하여 예조에 고하였는데 예조에서 옥산이 첩의 소생이기 때문에 왕자의 후사로 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아뢰었다. 이것을 영돈영 이상 및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 2급의 윤호 허종은 의논하기를 청가대 예조의 사렘바에 의하소서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대전의 후사를 세우는 주황에 이르기를 아비가 죽으면 어미가 고한다 라고 한 것은 그 아비가 살아있을 때 정해놓고 미처 고하지 못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수충군이 살아있을 때 옥산으로 정했다면 비록 첩의 자식이라 해도 봉사함이 무방합니다만 수충군의 뜻이 아니라면 서울로 후사를 삼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정파의 지자를 가려서 후사로 삼는 것이 의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이 극규는 의논하기를 수충군의 어미 양씨가 종묘와 사직의 죄를 얻어 죽었으니 수충군의 죽음이 비록 어미가 죽기 전에 있었다고 하나 왕자의 후사를 세우는 예로 논하기는 불가한 듯합니다. 하물며 첩의 소생이 법률에 해가 됨이겠습니까? 예조에서 아랜 대로 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홍계달은 의논하기를 정치는 사대부와 달리 비록 출신이 천하다고 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후사를 세울 때는 반드시 원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이고 대전에도 적처에게나 첩에게나
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종실의 지자로 후사를 세운다고 했으니 첩에게서 난 아들도 없을 때에 같은 종실의 첩의 아들을 세워 후사로 삼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라. 홍기다의 의논을 재상들에게 보이라 하니 윤필상 윤호 허종 이국균이 아뢰기를 수충군이 비록 속적과 인연이 단절된 것은 아니나 바로 주인이 낳은 아들이고 세조조에 이미 후사를 세우지 않았으니 지금 의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대전 내에 왕자군의 적장을 계승하는 사람은 처음에 정의품을 제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옥산을 초수하는 것은 의리에 불과하고 또 만약 강수하면 법으로 봐야 불가하니 처리하기가 역시 어렵습니다. 하고 이국정 신성선 정승조 이봉훈 아래기를 수충군의 어미 양씨는 종묘와 사직의 주의를 얻어 그의 아들 이전과 이여가 모두 정몰당하여 안치되었으니 수충군이 먼저 죽어 홀로 면했다고 해서 후사를 세울 것인지의 여부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정문형은 아뢰기를 수충군은 주인의 아들이니 후사를 세우는 일은 좋게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전일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박근과 윤효수는 아뢰기를 수충군은 양씨에게서 낳았는데 양씨가 정명과 사직의 죄를 얻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어는 속적에서 인연이 단주되고 그의 아들은 폐하의 사인이 되었습니다. 어를 예로 들건데 수충군의 후사를 세우는 일은 지금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권건 신종호 윤터는 아뢰기를 첩의 소생으로 뒤를 잇게 하는 것은 이미 법에 위배되고 그러한 예가 없습니다. 비록 종실은 적과 서가 분별이 없다고 하지만 대전의 한푼 지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같은 종실의 지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반드시 옥산을 후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물며 수충군의 어미 양씨는 선조의 주의를 얻었으니 수충군이 앞서 죽어 주의를 면하는 것은 요행입니다. 꼭 그 후사를 이어주어 제사를 받들게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고 김경류, 이집, 김무, 권경우는 아뢰기를 대전의 왕자군의 적장자에게 첫 품께로 정이품을 제수하고 적자가 없으면 양첨자에게 첫 품으로 종이품을 제수하고 양첩자가 없을 경우 첩자에게 첫 품계로 정산품을 제수하고 그 제사를 받들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사는 그 아비에게 있어 비록 적자가 되지만 할 아비에게 대해서는 천첩에게서 난 손자입니다. 만약 수천의 후사를 세우려 한다면 적자의 예에 따라 정의품을 올려 제수할 것인지 아니면 첩자의 예에 따라 정산품을 내려서 제수할 것인지 이 또한 결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같은 종실의 지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하필 첩의 초생으로 왕자군의 후사를 삼아야 합니까? 예조의 살인바에 따라서 쌓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수충군은 세종의 아들이고 이영은 경영군의 첩의 아들로서 촌수로 당형제가 되고 옥사는 사촌 동생의 아들이다. 세종이 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수춘 형제의 아들로서 후계자가 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정치가 가까운 친속을 버려두고 서울인 사촌 동생의 아들을 꼭 후사로 삼으려고 했으니 예조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조에서는 단지 옥산이 후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만 말하였지 가까운 친속으로 후사를 삼자는 것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한갓 그 어미가 죄가 있는 줄만 알고 후사가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 하는 의리는 모두 없어진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옛날 관숙과 최숙은 주나라의 유언을 퍼뜨렸고 경보와 쑥아가 노나라의 죄를 지었으나 모두 패하지는 않았고 그 뒤에 회남 여왕과 소랄 왕은 자신들이 직접 큰 죄를 지었는데도 모두 그들의 후사를 세웠으니 진실로 의친으로서 차마 그 제사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춘군이 먼저 죽었으니 양씨의 사건과는 관계가 없고 세조도 그가 허물이 없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 홀로 속적에서 단들되지 않았는데 지금 후사를 세우는 일로 인하여 그 어미의 죄를 추후에 허물로 삼아 후사를 잇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니 말이 되는가? 주공계우가 관숙과 채숙 그리고 경보와 수가의 후사를 폐지하지 않았고 문제와 태종이 여왕과 원기를 후사를 세우도록 허락한 것과 비교하면 또한 어떠한가? 두루 통달한 허종 같은 사람도 세속의 인원에 견제당함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애속하도다 하였다. 지자는 장자가 아닌 아들을 맏아들 이외의 아들을 말한다. 이자는 영풍군이고 이어는 한남군이다. 경영군은 태종의 서자이다.